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지금 고가를 형성을 했죠. 3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 큽니다. 지금 저가를 따져보면 한 16만 원까지 하락폭이 조금 커져 있고 22만 원 정도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하락폭에 대한 부분은 대략 한 30%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 뭐 그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 근데 이제 바닥을 짚고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조정을 받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가격이 먼저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큰 폭으로 여기 매수세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건 뭐냐면요, 가격이 먼저 뜬다. 근데 그 가격이 먼저 뜨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런 쪽에서의 수급도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내용, 이유, 그쵸? 시세가 나왔으면 시세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보면 머크가 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원래 머크와의 관계를 보면 2020년 2차 계약으로 시작이 되면서 계약 자체를 공개로 전환시키기 시작했고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키트루다 제형이죠. 자, 키트루다 제형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이번에 그 독점 계약까지 추가해서 마일스톤 비용까지 하면 1.4조 원, 그리고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현금 흐름을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테르가즈까지 합산하면 대략 한 2조 원 정도가 플러스 되기 때문에 여기서 PER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주의 평균 PER이 한 30배 정도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테르가즈를 제외하고, 그쵸? 테르가즈를 제외하고 30조 정도, 그쵸? 30조 정도의 주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에서 30조면 가격으로 따지면 60만 원입니다. 그쵸? 이것도 싸게 잡은 거예요. 근데 왜 조정이 올까요? 가격이 먼저 떠서 그런 겁니다. 그럼 혹시 내가 고가에 잡았어요. 여기서 너무 빨리 갈 것 같아. 그래갖고 고가에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투매가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실적과의 괴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조정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쉽지만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효율을 높이기 위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뭐 마일스톤이 얼마다, 그리고 뭐 5,700억 정도의 마일스톤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걸 추가했을 때 뭐 1조 3천억 키트루다 SC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를 했다면, 앞으로 뭐 추가되는 무언가를 더했을 때는 사실상 30조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이에요.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 파이프라인으로 인해서 무언가 뭐 앞으로 뭐가 된다, 언제 계약이 된다, 언제 스케줄이 되어 있다, 이런 것보다 뭐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것보다요, 저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가격 위주로 봤을 때도, 그쵸? 아직까지 지금 시가총액 오늘 종가 기준에서 9조 4천억입니다. 9조 4천억에서 곱하기 3 정도는 여유 있게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조정은 있다. 조정이 없는 주식은 없으니까. 왜?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조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만 내가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77%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과고요.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만에 나온 성과치고는 사실상 뭐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모두 종목이 올라가는 구조인 선반영 구간을 이해했을 때 내가 달성할 수 있었던 수익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알테오젠을 보는 데에 따라서도 아마 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HLB 제약이죠. 이것도 바이오입니다. 그쵸? 저는 지금 바이오의 대장을, 지금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자, HLB 제약이나 이런 부분 보더라도, 그쵸? 조정 구간이 있지만 그 전에 반도체만큼 강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재료의 지금 순서를 따졌을 때 반도체가 지금은 더 강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율이 쭉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떨어질 만한 근거가 지금 없어요.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던데, 그렇죠? 금리를 더 올리면 뭐 성장주들을 누를 수 있고, 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 뭐 성장을 해서 뭐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기업들, 여기는 되게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주가가 올랐을까? 즉 환율이 주는 주식시장의 역할 자체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뭐 19%, 24%씩 수익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지금 제가 이 뒤쪽에서는 매매를 안 했죠.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했을 때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모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1,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TSE, KSP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시장가 매수 8시 54분, 시장가 매수 8시 46분.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됩니다. 왜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강할 건지를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을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서만 논다는 거예요. 즉 시장 주도주에서만 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직 오늘부터 진행하는 거니까 아직 완성되어 있는 매매가 아니죠. 자, 그래서 TSE 같은 종목 완성되어 있는 그 매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2.7% 오늘 또 올랐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죠. 언제? 돌파 구간에만. 그 밑에 KSP만 보더라도요. 이런 식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 4% 정도 상승 구간이고요. 돌파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렇게 돌파 구간의 공략을 해야지만 단기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요. 알테오젠. 자, 내용 보시잖아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확인 과정이 다 끝났다. 이거 제가 HLB 타점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쪽 구간에서 산 게 아닙니다. 이거를 끊어서 보잖아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제가 매수한 거예요. 그리고 매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돼요. 돌파 구간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매도하고 빠진다. 이런 매매를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주가가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뭐 현상이나 상황,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알테오젠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하는 바가 조금 다를 겁니다. 알테오젠이 왜 올라갔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퀴트로다는 그런 부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부분보다 중요한 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렇죠? 매매나 타점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구조에 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내가 무언가 막 뭘 만들고 뭐 상황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알테오젠은 지금 조정을 끝내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반등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서 도화선을 끊어주는 건 외국인의 수급이다. 또는 기관의 수급이다. 근데 이런 쪽이 왜 나와요?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점 잡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고요. 단기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이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강한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 수 있을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